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의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주말에 계속 하락하면서 92,000달러까지 밀려났다가 다행히 93,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10만 달러 갈 수 있겠거니 했는데 밀린 이 비트코인인데 오늘 근데 이 첫 이슈로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 자리에 대한 소식인데 케빈 해시시 가능성이 높았는데 갑자기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좀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가격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케빈이들의 순위가 바뀌었다 해서 그 힌트를 찾아봐야 됩니다. 케빈 워시와 케빈 해시 있죠. 그렇죠. 근데 케빈 해시시 이제 조금 이분이 재밌는 게 웃상이세요. 웃상. 이렇게 입꼬리가 늘 이렇게 올라가 계셔가지고 해외에서는 이분을 스마일보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스마일보이. 늘 웃고 계셔가지고. 근데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서 사실 절대적인 좀 가능성을 시사하셨던 분인데 주말 사이에 이분의 가능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웃상 이거 보시고 지금 여기 안에서도 사진 안에서도 지금 케빈 워시님께서 웃고 계셔서 지금 은주 기자가 살짝 사례가 들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케빈 해시시 지금 후보군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맞습니다. 폴리마켓 자체에서도 이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까 먹다 말았던 샌드위치가 목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먹었더니 이게 벌을 받네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했던 발언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쁜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해시시 그냥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주면 좋겠다.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렇죠. 한마디로 I need you. 난 너가 필요해.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까지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했다라는 건 지금 연준 어쨌든 의장의 후보로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시장에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시도 본인이 직접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나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있는 자리도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본인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둘 다 지금 I'm happy to be here.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만족스럽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공공연하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스마일 케빈 해시의 가능성이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블랙락의 임원 중에 한 명인 릭 리더입니다. 릭 리더요? 릭 리더께서 갑자기 또 다른 이제 상원의 인준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연준 인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우려가 이거잖아요. 파월과 관련해서 독립성이 훼손이 되고 있고 트럼프가 강제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치색이 옅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릭 리더라는 분은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기존 이제 블랙락에 계시던 임원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닌 완전 외부에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릭 리더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릭 리더. 지금 파월의 임기 종료가 5월 15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측 마켓을 통해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일단 케빈 해셋이 20몇 % 투표수가 급락하면서 지금 8%로 가장 꼴찌를 하고 있고요. 해시스는 이제 이 폴리마켓에서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죠. 완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본인이 직접 나는 지금 자리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크게 떨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케빈 워시가 지금 56%로 압도적 1위권까지 이름을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트럼프가 친시장적이고 연준 출신이고 정치적으로도 비교적으로 무난한 워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의 의외의 다크호스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블랙락의 글로벌 채권 CIO인 릭
리더입니다. 리더 같은 경우도 뭐 크게 폭등한 건 아니지만 기존 20%포인트에서 21%로 올라가면서 상원 인준 통과 가능성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3위권이 요즘 좀 많이 거론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14%로 3위권에 유지가 돼 있어서 어쨌든 우리 스마일 케빈은 보여줄 때가 됐다. 이제 그는 확실히 이제 연준 차기 의장으로는 탈락한 모습이고 워시와 리더와 월러의 3파전이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 인선이 결론적으로는 통화 정책이라던가 정치 리스크에는 아주 크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뭐 플리마켓이든 칼시든 예측 시장을 통해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이 케빈 해시시 좀 친 암호화폐 성향이다 보니까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이 해시시 되면 가격을 더 많이 끌어올려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워시 리더 월러 3파전이 되면서 그 기대감은 살짝 줄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후퇴했던 첫 번째 이유로 제가 꼽아봤고요. 그렇군요. 이어지는 두 번째, 다시 한번 관세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세 업, 관세 다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진짜. 방금 뭘 부르신 거죠? 혹시 이것도 있는 노래인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건가요?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 그런 노래예요. 역시 트렌디하십니다. 역시. 지금 유럽 연합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신경전이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부터 유럽 국가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유럽이 여기서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바로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복 조치로 한 930억 유로의 관세 카드를 현재 꺼내놓을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1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한마디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다시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잠잠했었던 관세 리스크가 또 글로벌 시장을 강타할지 그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쪽과 무역 합의를 하면서 일단 우리가 관세 안 때릴게 하고 멈췄는데 이번에 트럼프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관세 리스크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래서 유럽 대사들이 주말 사이에 브뤼셀에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진짜로 실행을 할지 아니면 또 좀 협상용 압박 카드로 쓸지 봐야 된다. 타코를 또 할지. 타코니까 또 이게 또 하면은 또 트럼프께서 이제 움찔하고 이렇게 한 발 스텝백 하시니까 이거를 할지 말지를 지금 논의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무서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 내부에서는 이 반강압 수단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 관세가 아니라 상대국이 강제적으로 압박을 하면 유럽이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좀 핵 옵션 같은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이 반강압 수단이라는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끌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것을 놓고 유럽 안에서도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다 취합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관세로 때리기보다 일단은 우리 이만큼 준비돼 있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 제재 수단으로 맞습니다. 좀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보여질 것 같은데 어쨌든 관세와 관련된 또 이슈가 불거지게 된다면 뭐 사실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미증시에도 또 직격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슈로는 다시 한번 불거진 관세 리스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장이 또 오늘 휴장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암호화폐 시장만 이 안 좋은 악재들을 다 때려맞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세상이 우리를 억까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딱딱 들어맞아요. 만약 오늘 미장이 열렸으면 주말 사이 있었던 이런 이슈들이 좀 유동성이 좀 같이 퍼져나가면서 조금 덜 우리가 아팠을 텐데
오늘 그들은 또 쉬어가는 쉬니까. 하루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충격 여파가 더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 이슈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시장의 해석을 보면 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연준이 지난 2주 동안, 앞으로 2주 동안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이슈예요. 근데 이게 규모만 보면은 5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80조가 넘는 대규모 국채 매입인데 국채를 매입하면은 달러로 사니까 시장에 달러가 풀리고 유동성이 풀려서 비트코인도 주식도 다 같이 오른다가 우리가 일반 거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이번에 국채 매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준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 안에 있는 준비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좀 조정하는 거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면서 한마디로 돈 풀어서 우리가 시장 띄워주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 시스템 재정비 좀 할게요 라는 선에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 유동성이 굉장히 갈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인 줄 알았지만 까놓고 보니까 사실상 코인 시장에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불꽃놀이가 아니라 약간 무드등 정도 켜주는 느낌이다. 잔잔하게, 그렇죠, 잔잔하게. 비트코인 시장에. 너네 힘들었지? 이러면서 무드등 한번 켜주는 수준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인 환경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팩트이긴 하지만 당장 이 소식이 우리 시장의 메마른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또 시장의 기대감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면서 해당 부분도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두 번째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세 번째 이슈 이 따로 세 있나요? 번째 이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앞에서 깔아드린 건데 어쨌든 이런 연준이든 미국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주말 사이에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던 게 바로 암호화폐 정책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이 이제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찬물을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쪽인가요? 코인베이스에 우리 또 대머리 아저씨가 거기도 한 분 계세요. 암스트롱 선생님. 암스트롱, 팔이 강하다. 암스트롱. 브라이언. 이런 아재 개그를 또. 팔 강하신 팔이 강한 분? 대머리 선생님 계신데 여기에서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왜요? 근데 사실 이 법안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정치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업계랑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언론에서 뭐 기사화가 되고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그 여러분들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건데 이미 업계와 미국 정치권에서 다 이야기를 맞춰서 자 클래리티법 우리 이렇게 발표하자 자 짜잔 했는데 갑자기 업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할 법한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 법안 나는 지지 못한다. 할 거면 나를 밟고 가라. 이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표결이 안 되겠구나. 라는 실망감이 커졌군요.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대자로 일단 나를 깔고 가시오를 지금 시전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연기까지 해주시네요.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내부 소식에 굉장히 밝은 기자로 알려진 엘리노어 테렛 그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이 지금 코인베이스 암스트롱이 이렇게 나를 밟고 가시오 시전하고 나서 엄청난 지금 분노감이 휩싸이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미 업계랑 다 이야기해서 서로 입을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딱 진행을 시켰는데 민주당만 좀만 도와주면 맞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한편이 돼서 민주당의 마음을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업계에서 또 반발의 소리가 나오니까 백악관에서는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업계를 상대로 한 하나의 러그풀이다라면서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코인베이스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혼자 뒤돌아 섰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자기 먹고 살려고.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코인베이스가 올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업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RWA라던가 스테이블 코인 예치 서비스라던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은행들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이 너네 코인 쪽에서 이거 해버리면 은행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건 니네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클래리티 법안 내용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권이 서비스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사업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을 늘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토큰화 주식을 네. 이렇게 발행하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반대되는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이다 보니까 이제 코인베이스 대표 입장에서는 올해 우리가 이걸로 매출 좀 땡기려고 했는데 이거 법안 통과되면 우리 사업 접으라는 거냐 하면서 이제 자기는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법안이라는 게 나오면 사실 업계 사람들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쵸.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또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익을 가져가는 축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다수결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대표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래소 쪽에서 이 CEO가 직접 나서서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일단은 결국 이 상원은행위원회 표결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월 말에서 2월로 일정 지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업계에서는 뭐 마이크로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타협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2주 아니면은 다시 한번 표결 붙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미국에서 크립토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갈 것인지 업계가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게 또 충족이 안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유발했던 세 번째 빅 이슈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이슈가 진짜 가장 좀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2.41%, 이더리움 4%, 뭐 도지는 7%, 리플 3.8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법안이 좀 다시 합의가 도출이 돼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구글 플레이 스토어 X의 정책 변화로 인한 교제 소식 좀 가져오셨다면서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 빅3에 넣진 않았지만 이제 투자자들, 한마디로 이 참여자들의 마음을 차갑게 시키는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거대 빅테크 플랫폼들이 엄청난 좀 변화의 칼을 지금 저희 참여자들한테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구글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애플 유저이기 때문에 사실 잘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써본 적이 없지만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는 28일부터 이제 바스프가 미신고된 해외 거래소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 정부 FIU, 이 정보분석원에서 바스프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은 다운로드가 안 돼서 사전에 미리 다운해 놓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내가 신규로 해외 거래소 다운하려면 이제 그게 막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구글이 먼저 시작하는 거지만 이게 뭐 iOS로까지 번지게 되면은 애플에서도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웹사이트까지 번지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그냥 원화 거래소만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물론 환차익을 노리면 안 되지만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뭐 투자자들도 있고, 해외에서 선물 거래라던가 파생 상품, 레버리지. 다양한 상품, 여기 또 레버리지 이준호님도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코인이라는 이 자산 자체가 우리가 국내에서 원화 현물 거래만 하려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좀 매력적인 자산으로도 인지가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둘씩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쿠코인이나 맥시 같은 거래소들이 국내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글이 다시 한번 이 자체 플랫폼의 정책을 바꾸면서 바스프 없으면 다운로드도 안 돼라는 정책을 내밀어서 일단 투자자들에게는 옵션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이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트위터의 규제였는데 트위터에서는 이제 우리 야핑, 얍 이거 늘 이야기하잖아요. 야핑이 보상형 콘텐츠 이제 금지가 됐어요. 왜요? 이걸로 좀 그래도 수익을 내셨나 봐요. 이 제일 아쉬워하시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이 인포파이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이 인포파이라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 크립토 시장이 더욱더 붐업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포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특정
특정 무언가에 대해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은 내용의 글을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이도 길어야 되고 내용은 사실 AI가 다 써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글들이 X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뭐냐. 왜냐면 크립토 관련된 이슈 자체가 사실 크립토 사람들만 이해하지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트레스팅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기들끼리만 서로 좋아하는 내용을 써서 올리는데 그 양이 이제 봇까지 막 들어오고 반복적인 콘텐츠가 확산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 이 크립토 쟁이들이 우리 X의 퀄리티를 낮추고 있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이제 그것을 막았습니다. X 입장에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동시에 이걸 막으면서 X가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X에서 원래 글 쓰면 돈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처음 그 인스타나 유튜브나 모든 것들이 이제 SNS가 활동하면 다 돈을 주잖아요. 크리에이터들한테 보상을 주잖아요. X도 글을 쓰고 이제 인게이지먼트나 이제 그 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면 X도 이제 외화벌이가 돼요. 달러가 저희 통장에 꽂힙니다. 실시간으로. 근데 이제 그게 주급이 이제 시작이 된 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지난주 토요일에 다들 월급을 받으셨는데 보면은 X에 글 써서 막 100만 원 단위씩 버는 거예요. 누가요? 주당. 그러니까 X 활동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더 이상 크립토 야핑을 통해서 내가 이제 재미없는 크립토 글만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X에 그냥 테슬라 이야기 해주고 머스크 형 멋있어요. 등등등 다양한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올려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머스크가 크립토와 관련된 인포 파일을 막았지만 오히려 X에 대한 보상을 확 늘리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달러를 벌어갈 수 있게끔 제도 개편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로 돈 버는 거 필요 없고 아예 외화벌이를 하자 해서 원래 야핑이었잖아요. 액핑으로 바뀌었습니다. 액핑. 엑스핑. 엑스핑. X를 핑하자. 액핑하자. 액핑하자. 그래서 액핑러들이 그걸로 이제 보상을 받자. 그리고 달러 심지어 환율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글 써서 올리면은 외화벌이가 쑥쑥 들어오니까.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전면 액핑러로 또 제가 바꿔서 저를. 진짜요? 저 한 번 좀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궁금해서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저 팔로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네.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식이 있군요. 우리 기자님들끼리도 같이 서로 인게이지하면서 서로 점수 높여주면은 이제 달러로 외화벌이 하는 거니까 국익에도 저희가 또 도움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외화벌이. 외화벌이. 거기다가 제가 이제 쭝케 사진 막 올려도 되는 거예요? 제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쭝케 사진 올려주세요. 제가 쭝케 사진과 이제 우리 쭈기자 사진 제가 열심히 또 이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크립토의 한 축이었던 인포파이가 종료가 되면서 그 인포파이의 주축이었던 카이토가 주말 사이 폭락하는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그리고 기존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바뀌었던 주말이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야핑 시장 마감을. 지금 제가 너무 혼자 말을 길게 해서 조금 뒤에 전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좋아요. 일단 과거 금시장 상승과 비슷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주장이 있냐면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죠. 매트 호건이 비트코인이 과거 금이 갔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ETF로 비트코인 유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 폭등이 막 나타나진 않았죠. 물론 비트코인 ETF 출시하고 나서 2배 이상 오른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코인의 폭등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트 호건은 오히려 이거를 좋은 신호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금을 사 모으고 있었는데 처음에 가격이 안 움직였다가 작년부터 금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죠. 똑같이 비트코인도 아직은 팔 사람들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안 가고 있을 뿐이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흡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의 매도가 다 끝나고 나면 결국 금이 25년도부터 폭등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ETF 물량을 기반으로 결국 폭등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ETF 수요가 지속되게 된다면 매도 물량이 결론적으로는 고갈될 수밖에 없고 이후 가격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금처럼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인사이트까지 챙겨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금처럼 간다. 정말 작년에 금 진짜 잘 갔잖아요. 올해 비트코인이 금처럼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살펴보고 있는데 훈 기자, 네네네. 이번 주 10만 달러 터치 기대해 본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좀 유효한 예상인가요? 뭐 사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전제 조건을 달한 것이 있었죠. 그쵸, 시나리오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우리 테더 도미넌스가 쳐다도 봐서는 안 되는 구간, 이제 6%대. 네, 뭐 6%도 있었고, 네. 뭐 5.59 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는 뭐 93, 945 뭐 이런 이제 가격적을 잘 지켜 주어야 했는데 네. 일단 우리 테더 도미넌스부터 다시 이제 좀 한번 복기를 해서 살펴보면은 네. 짜잔 이제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 지금 쳐다도 봐서 안 되는데 봤네요, 한번. 네, 딱 봤죠. 네. 봤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평상시 이제 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잘 이제 봐오셨던 분들은 이런 이제 또 이런 파란색 선 그리고 네. 여기를 또 제가 또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6.1% 정도 아주 오면은 여기가 또 다른 이제 숙명적인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도 잘 이제 유익해서 대응해라. 즉 이런 구간이 올 수도 있으면 안 오면 물론 좋았겠지만 네. 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 다른 어떤 코인이 됐든 뭐 XRP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었으면은 참 좋았을 구간이다라고 평가가 저 되어지고요. 말씀해주신 선을 네. 딱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때 매수를 했었으면 수익권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관전 포인트 이제 비트코인의 관전 포인트는 네. 지금 가격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이에요. 현재 구간. 자, 현재 구간인데 지금 비트코인 좀 제가 이 차트 4시간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여기 지금 또 빠지더라도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92,000달러 구간대에서 이런 구간대에 또 이 추세선과 맞닿는 점에서 또 잘 현재 지금 반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들을 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잔잔바리 같은 또 하락이 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올 수 있는데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대 그리고 여기 또 그어놓았던 92,000달러의 후반대를 잘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잘 지켜주면은 네. 추가적인 잔잔바리 하락은 더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시나리오, 즉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네. 지금 다시 보여드린 차트에 보면 9394 여기 지금 지지선이 좀 붕괴됐네요. 여기 지금 붕괴됐죠. 그래서 네. 다시금 90279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이 9279달러를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대인 지금 이 92,750달러 선을 여기를 잘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둥지를 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이 파란색 선을 또 이탈해 버리면 이제 우리 다시 90279를 이제 메인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아직 코인을 담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러한 데가 단기적으로 또 짭짤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중요한 또 반등의 기회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또 지금 복합적으로 테더 도미넌스도 봐야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도 물론 쭉 올라갔었지만 빠져야 되는 구간에서 잘 빠졌어요. 빠지고 그리고 네.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데 네. 요번 주 그래도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쵸. 이 구간을 이제 이렇게 다시 좀 이탈해 주는 모습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번 이 반등 요것도 지금 사실 우리 뉴스적으로 보면 네. 뭐 미국과 유럽 간에 그리고 그린란드를 둘러싼 그런 쟁점이 재논의가 되면서 이런 이제 끼워 맞추기식의 지금 뉴스가 다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요 테더 도미넌스도 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구간이 바로 여기 또 이제 6%를 넘어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 5.79를 좀 빨리 이탈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지금 거의 주말 내내 몇 날 며칠 또 지키고 있었던 것을 또 미리 또 이제 네. 캐치를 하셨으면 이런 그럼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것도 판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쵸. 그러나 이제 이런 기회를 뭐 놓쳤을 분들도 계시고 뭐 아예 인지를 못하셨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이 6%를
다시 한번 아래로 나와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이렇게 주봉상 안착해주면 어떠한 모습이 나올 것이냐면 전에 이런 구간 우리에게 많은 또 이제는 간다라고 했으나 정말 또 더럽게 또 이렇게 상승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상승했던 거 다 토해내고 이런 구간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다시 또 안착해버리면 이러한 또 정신없는 또 한숨만 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이 또 펼쳐질 수가 있겠다. 네. 자, 그래서 이것만 유의해 주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럼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또 넘어서서 그냥 아예 안착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더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일전에 또 알려드렸던 지금은 색을 연하게 해두었는데 이런 저점대 그러니까 8만 달러, 88,860달러 네. 혹은 87,610달러 이런 구간대까지는 다시 올 수도 있음을 유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물론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바로 이제 빠져주기를 바라지만 네. 안 빠질 경우에는 이런 88,600달러와 87,610달러가 1차 여기 구간이 1차적으로 또 가능성이 높은 또 우리가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훈둥이의 바람도 이 테더 도미넌스 쳐다도 보지 않고 그 빨강색과 주황색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쭉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넌스 차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봅니다. 이더리움은 3,200달러 선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관련한 첫 이슈로 대표적인 이 트레저리 기업 비트마인 소식이 전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마인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연례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좀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목소리가. 또 괜찮으세요?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네네네. 또 케빈 해시 그 미소가 생각나셨는지 갑자기 또 사례 들리셨는데 어쨌든 이 이더리움 지금 DAT 기업 비트마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소식 전하려다가 못 전하는 게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빅 오렌지를 또 샀다고 하는데 비트마인도 그런 관련된 소식인가요? 맞습니다. 좀 그렇게 잘 사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 이번에 주주 연례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주총을 이제 하면은 이제 주요 임원진들도 오고 이제 대규모로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도 가시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의 비전이라던가 이제 뭐 장기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주총회 현장에 새롭게 선임됐었던 CEO와 CFO가 오지 않았대요. 왜요? 아니 무슨 주주총회예요? 현장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 안 와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던 주요 연사들도 끝내 등장하지 않으면서 약간 좀 주총이 파국으로 치닫는 파국이었어요. 파국이어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당연히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임원진들이 안 왔어. 연사들도 안 왔어. 주주들만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단단히 뿌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열받죠.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보면은 도대체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뭐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기업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그 이더리움 매수한 거를 스테이킹해서 그 스테이킹 이자로 먹고 사는 것도 알겠어.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비트마인의 모습인데 최근에 비트마인이 어떤 선언을 했냐면 본인들이 디지털 버크셔 해서웨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자기들이 이제 워렌 버핏 이제 톰 리가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이 이더리움 하나만 자산으로 보유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매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코인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려면 다양한 자산들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더리움 말고 또 뭐를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도 회사채 팔고 뭐 증자하고 5만 가지 다 해서 어렵게 돈 모아서 영끌을 해서 지금 이더리움을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디지털 버크셔 해서웨이고 나 톰리 아니고 나 이제 워렌 버핏이니까 이제 더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총에서 주요 인사들까지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대한 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네. 그때 막 X 인수하고 뭐하고 뭐 나중에 이제 또 뭐 백악관 들어가고 하면서 테슬라 주주들이 아주 단단히 뿌리 났었잖아요. 주가도 엄청 안 좋았잖아요. 많이 그것 하락하고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너 본업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을 주주들한테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 비트마인의 의장인 톰 리도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톰 리가 원래 펀드스트랩 쪽에서 활동하는 네. 분인데 여기에 이제 비트마인까지 들어가면서 도대체 네 정체성이 무엇이냐 뭐냐. 좀 똑바로 하나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좀 불만들도 있고요. 어쨌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조적인 거버넌스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내부가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된다면 뭐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소식으로 이어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에는 조금 부정적인 소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5%대의 공급량을 가져가겠다. 가져가야 되는 비트마인인데 이게 또 다른 데 자산에 눈독을 들이면서 그러니까요. 이 이더리움 가격은 확실히 좀 부정적일 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온체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의 기반은 상당히 좀 튼튼한 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스테이킹 쪽의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대기 목량이 260만 개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게 엄청 많아졌네요. 지난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간 거고 네. 10일 전만 해도 176만 개인데 이게 지금 260만 개로 갑자기 80만 개가 10일 안에 훅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더리움 넣고 싶어도 넣으려면 45일을 기다려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줄을 서 있어. 내 이더리움 오픈런 좀 맡겨주십시오 하고 지금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언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내가 나 스테이킹 안 할래. 돌려줘라고 하는 대기열은 0. 근데 내 이더리움 좀 맡아줘. 나 이자 받고 싶어. 줄 서 있는 거는 45일을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온체인상에서는 이더리움을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더리움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 이더 리얼라이즈라는 업체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제 15,000달러까지. 매번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저번에 4만 달러 한 번 있었잖아요. 그쵸, 4만 달러 있었죠. 네. 근데 이거는 내년까지 15,000달러. 5배. 5배 갈 수 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죠?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월가의 금융 인프라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더리움 한번 테스트 해볼 게가 아니고 테스트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확장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 국면에 있는 현재 월가가 선택한 이더리움이라는 기술이 사실상 앞으로 폭발적인 가격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주요 배경이고 네. 지금 지니어스 법안도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요 법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든 RWA든 사실상 합법화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잖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 네. RWA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든 RWA든 기존 시가총액보다 5배만 넘게 간다면 그게 이더리움의 5배라는 거예요. 그쵸. 17,000달러. 왜냐면 그 이더리움 기반의 RWA랑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네. 얘네가 5배 가면 그게 이더리움 현물 가격 5배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내년까지 17,000달러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정말 15,000까지 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 계속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훈 기자, 네네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솔라나에 비해서 조금 힘이 부족해 보인다. 외나무 다리를 타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 보면서 이더리움 차트 좀 자세히 좀 살펴주시죠. 네, 뭐 이더리움 단기적으로 이제 메타 차트 상에서도 지금 이 단기적인 이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흐름, 이제 네. 외나무 다리를 타고 있으나 잘 타고 있었던 흐름이 일단은 다 깨진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알파 차트 상에서도 이 노랑이 선을 지금 캔들이 호로록 해서 그냥 이제 뚫어버렸죠. 그냥 뚫어버리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단기적인 흐름 역시 좀 뭔가 좀 저는 또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갑자기 어떤 뉴스들이 나올 때는 네. 또 끼워 맞추시기 기식인 그런 게 또 그런 있다고. 뉴스들이 네, 그래서 있다. 사실 뭐 작년 10월 10일도 그렇고 보면은 이 갑자기 왜 또 이 그 그린란드를 또 점화시켜 가지고 하는 네. 것 자체가 저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또 네. 단기적인 어떤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이 또 워낙 좀 불이 타오르니까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또 너무 또 이제 또 다른 네. 이제 개미들이 또 많이 타고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지만 또 네. 그런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혹은 선물 트레이더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또 물량을 또 빼앗아 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쵸. 청산시키고. 모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은 그 키보스코어 상에서도 지금 이 단기적인 어떤 흐름은 지금 좀 이 키보스코어 자체만으로는 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과연 이더리움이 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며 혹은 높은 확률로 어디에서 반등을 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관전 포인트겠는데요. 그런 데서 또 담으면 높은 확률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더리움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구간들을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이런 데 3355, 3,200달러 구간대였고 그리고 역시나 네. 여기 3,245달러, 3,200달러 초반대 이런 구간들이 매우 이제 계획대로라면은 좀 바닥으로 둥지로서 이게 작용해 주었으나 네. 이 구간을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 그리고 비트코인 다 무너지면서 역시나 똑같이 다 이제 깨진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높은 확률로 어디서 좀 반등할 것으로 보이냐? 제가 사실 일전에 이 알파스퀘어의 또 다른 사실 방송에서는 보여준 적이 없긴 한데 네. 그 차트를 이제 작도해 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작동해 예, 주신 그냥 거죠? 제가 네. 개인 참고해놓은 본 게 있었는데 이거 네. 하나 좀 공유 드리려고 해서 좀 크게 지금 이런 파란색 추세선 흐름으로 좀 이더리움 차트가 지금 이게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거국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나 이 빨리 이더리움이 그 3147 아직 3147은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안 왔죠. 그런데 그 뭐 3147 잘 지켜주거나 혹은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이더리움은 높은 확률로 이 파란색 선과 맞닿는 구간까지 좀 빠질 수 있겠다. 그게 3,000달러 일단은 한 10달러 구간을 좀 보고 있거든요. 3,010달러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 여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구간에서 또 높은 확률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캔들 차트가 좀 형성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더리움은 그 항상 제가 또 얘기했죠. 그 네. 아이언맨에 빙의해가지고 그 3,000 I love 3,000.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예. 3,000달러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높은 확률로 일단은 이 3,000달러 초반대에서는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반등과 동시에 이제 3,000달러를 잘 지켜줘야 되겠죠. 만약에 3,000달러 먼저 이탈해버리면 앞서 이제 얘기 드렸던 예전부터 이제 얘기 드렸던 이제 이런 아래 구간까지 다시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에도 3077 옛날 3077, 네. 풍둥이 아빠 차 번호 그리고 또 이제 뭐 3012 저는 요 3012가 좀 되게 중요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 3,012달러 이런 걸 또 깨버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예전에 이제 또 그어놨던 우리가 이제 지켜봤던 건너왔던 이런 2,971달러라든지 또 밑에 2,930달러까지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일단은 이더리움이 3,000달러 위를 그래도 지켜주고 있으니 네. 이 위에서 그리고 아직 3,147달러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또 오면 또 높은 확률로 여기서 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놓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3147 마장에 아직 지금 이더리움을 뭐 안 담으신 분들은 이런 3147을 또 하나의 신규 새로운 이제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또 저의 사견이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이더리움 하면은 그 스테이킹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진다. 네. 스테이킹을 탈출하려는 스테이킹을 종료하려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쵸. 이제 쭈 기자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네. 저는 이것이 또 너무 좀 깨름직한 게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더리움을 하나 다 묶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또 세력들이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무조건 몰린다 해서 이더리움 가격 우상향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오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이더리움을 쉽사리 팔지 못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그 후로 이제 가격을 더 다운시키는 떨어질 수도 그런 이제 있겠죠. 시장도 충분히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스테이킹과 같은 뉴스에만 의존하면서 이더리움을 무조건 담는 것은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킹 물량에 대해서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게 꼭 통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사실 그리고 이더리움 네.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그 고정되어지가 않거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서상 그리고 이제 그 이론상 이더리움은 무한히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까지 저희가 이슈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XRP인데 XRP 살펴보기 전에 300명 가까운 분들 지금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 기자, 이 주요 코인 XRP 가장 먼저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다 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리플은 $2 지지선을 못 지켜주면서 많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어떤 이슈 가져오셨죠? 네, 그래도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우리 훈동희 기자가 지금 리플 예사롭지 않다 딱 한마디 던지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 이따가 못 들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나 보군요. 그런가 봐요. 저도 바로 버리고 이제 제 말도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우리 네, 어쨌든 우리 훈동희 기자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이슈부터 좀 전달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선정한 이슈들도 사실상은 다 긍정적인 이슈이기는 합니다. 일단 리플의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또 한마디 던진 게 있어서 그 멘트부터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 선생님께서 업계 갈등에 대한 핵심을 놓고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규제가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완벽한 법안까지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규제만 있어줘도 그게 지금 같은 혼돈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이상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기라도 하는 규칙이 있는 게 다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업계 참여자가 이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크립토판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이제 클래리티 버블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캐너리 캐피털의 스티븐 맥클러스 CEO가 리플에 대한 상당한 칭찬의 발언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리플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XRPL이 전통 금융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니까 이거 상당히 리플은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가격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더라도 리플은 단기적으로 $5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00% 이상 지금 상승한다는 수치이고요. 비트코인이 반대로 6만에서 7만 달러 가더라도 리플은 기존 월가 금융권과 함께 RWA라던가 XRPL과 같은 사업들의 성장 스토리로 인해서 지금 2배 이상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 이 비트코인 떨어지면 XRP도 같이 떨어지는데 그게 디커플링 돼서 따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 기자. 자, XRP 오늘 9시쯤에는 1.85달러 그러니까 2,8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다시 그래도 $2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차트 흐름 어떻습니까? 우리 쭌케 나가라 리플. 요 쭌케는 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내가 4개 가격 기억해요? 1.85랑 1.79 아니에요? 뭐 비슷하죠? 그것도 있고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데 그 원화로 제가 그 딱 4개 제시해줬잖아요. 4개. 기억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 원화로 제가 3,000원 그리고 2,986원 뭐 그리고 2,897원 그리고 2848 이렇게 2848.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금을 피자 조각으로 이제 뭐 6조각인지 4조각인지 쪼개가지고 여기 하나씩 다 걸어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뭐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다 걸어 놨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적어도 평단가가 지금 그래도 지금 가격 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 하나씩 다 걸어놨다면 다 지금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평단가가 이런 데서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수익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가격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요 가격대 정확히 그 내시드를 가지고 내등분해서 들어가도 지금 이미 수익권이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아래꼬리 엄청 길게 지금 아래꼬리가 이거 길게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저는 또 오히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이 달러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사실 지금 이 달러 차트에서는 앞서서 제가 어떤 가격들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2달러도 있지만 여기 1.89, 1.848달러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정확히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1.89달러, 1.848달러 여기 구간이 세력들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여기서 이렇게 좀 유의미한 반등이 보여진 것이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지금 더욱 유의미해지려면 앞으로 이 상단에 주황색 선을 좀 이제 뛰어넘어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주황색 선에서 만약에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이 구간에서 담은 물량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구나 단기적으로 들어간 고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 주황색 구간과 파란색 구간이 전부 다 막히게 되면은 이제 다시금 이 1.747달러 혹은 1.679달러까지는 기술적으로 올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이 주황색 선을 좀 넘어주기를 우리가 다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미 알려드린 그 원화 기준으로 들어간 그 물량을 지금 당장 뭐 매도를 물론 언제나 이익절은 다 정답이 있나반 매도 기준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한번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좀 양봉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을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수 부근이 대략 좀 보수적으로 이 2달러 구간. 그래서 이 2달러 구간에서 또 많은 이제 팔고자 하는 그 물량과 사고자 하는 물량이 되게 또 여기서 충돌하는군요. 많이 격돌을 펼칠 것으로 보여서 요 흐름을 좀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물량을 좀 정리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끌고 가볼까 이런 판단을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지금 구간은 그래도 지금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좀 밑꼬리가 길게 이제 솟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관전 포인트는 요 2달러 그러니까 리플이 2달러에서 충돌이 하나 예상되는 이 충돌을 잘 이겨낼 것이고 낼 것이며 그리고 주황색 선인 여기 대략 한 2.08을 뛰어넘는지 이런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차트 흐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청자가 요청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코인 레이더 오늘 포착한 코인은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현재 0.33달러 503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온도 파이낸스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라면서요? 네, 아무래도 올해 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RWA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장주인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좀 쉽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국채와 채권을 토큰화하는 RWA 프로젝트 회사이고요.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해주는 게 이들의 주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USDY 그리고 OUSG라는 RWA 토큰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기관들의 자금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금리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자금을 굴리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디파이와 전통 금융의 연결고리로서 훌륭한 역할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RWA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올해이기도 하고 블랙락이나 또 플랭클린 템플턴과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과도 간접적이지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RWA 섹터가 커질수록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실제 현물 가격도 긍정적인 상승을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실물 자산 토큰 RWA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온도 파이낸스의 가격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훈 기자, 이 온도 파이낸스 짧게 차트 흐름 어떻습니까? 이 온도 파이낸스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하락의 이제 그 범주 안에서 계속 이제 좀 하향 횡보를 이제 좀 해왔어요. 계속 아래로 내려 꽂았군요. 차트 보면은 매우 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좀 차트를 거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기간이 좀 길거든요. 기간이 좀 긴데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그 1년 넘게 여기서 이렇게 좀 그 우하향 횡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면 제가 오늘도 이
오늘 기준으로 좀 가격을 업데이트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월봉상 중요선이라고도 적혀 있는 980원. 그러니까 이거 업비트 가격으로 그냥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업비트 가격으로 문도파이낸스가 이 980원을 좀 뛰어넘고 안착을 해줘야지 여태까지 내려온 이 하락에 대한 이 추세의 이 흐름이 네. 종착을 하겠다라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추세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980원이 사실 좀 차트적으로는 보면은 당장 내일 모레 가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네. 이 980원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럼 그 전에 지금 사실 가격도 980원 훨씬 아래에 있으니까 이 볼린저 밴드 상에서 항상 중심값과 상단값이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좀 터치할 때마다 저항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구간이 대략 저는 달러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0.43달러나 혹은 0.43. 0.48. 그러니까 네. 5달러 미만에서는 짜잘한 저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5달러, 이 김두한의 4달러 이게 아니라 이게 5달러만 네. 그래도 넘어주면 한번 기술적으로 이 980원을 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양봉이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안착을 할지는 그 뒤에 문제고 안착하게 되면 이 하락의 추세가 좀 바뀌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게 되는 거고 안착을 못하면 그래도 이 구간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매우 중요한 가격대는 980원이며 그리고 그 밑에 5달러를 좀 5달러. 시원하게 넘겨주는지 네. 안착하는지 요것부터 체크하시면서 이 온도도 0.5달러죠, 온도 0.5달러. 코인은 이 네. 온도 파이낸스는 좋은 코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그 이 코인 업계에서 그래도 나름 이 밸류업도 잘 되어 있고 좀 네. 탄탄한 프로젝트이니까 이런 것들 그럼 만약 그럼 나는 모아가겠다. 그러면은 양봉이 아니라 음봉일 때. 네. 네, 이 차트는 뭐 1시간 봉도 있고 뭐 4시간 봉도 있고 1봉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1시간 봉도 클릭해보고 4시간 봉도 클릭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음봉이 나올 때 눌릴 때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지 뭐 양봉일 때 그럴 때 매수하면 또 물리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눌릴 때 매수를 하셔서 5달러와 980원 이런 구간에서 네. 잘 뚫어내는지 네. 아니면 저항을 그대로 맞는지 체크하시면서 내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달러, 그러니까 0.5달러의 이 그죠. 저항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웰컴이 여러분을 위해 매일 열심히 코마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